오펠리에의 HR 이야기 32일차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맥락을 이해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A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을 할 때 일입니다. 제 상급자분으로 본부장님이 계셨고 저는 본부장님과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 대화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대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실제 사용되었던 문장,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사실관계들을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단어,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간혹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잘 받아주셔서 저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머리가 나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단어, 표현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의 기반으로 저는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가 일부러 특정 단어나 표현을 외우려 하지 않아도 그 맥락이 일종의 연결자가 되어 단어, 표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요즘은 생성형 AI가 대세라고 하죠. 고파일럿에게 맥락이란 뭘까라는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맥락은 어떤 사건, 상황, 문장, 단어 또는 개념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이나 배경을 나타냅니다. 특히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추상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우리의 감각, 인식, 과거 일화에 대한 기억, 단어의 뜻, 말의 의미, 행동의 목적 등이 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맥락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부호화되며 적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이죠.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일치해서 아주 부드럽게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맥락은 그 흐름을 기준점으로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경영진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님은 저에게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 진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회의록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도중 대표님은 저를 보면서 기록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표님은 계속 저를 보면서 기록하고 있죠? 와 같은 말을 건네곤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제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듯 했습니다. 참석자분들이 말을 할 때 계속 기록하지 않고 중간중간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들만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눈에는 제가 기록을 하는 행동이 자주 보이지 않았을 수 있고 결과론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대화의 전부를 기록하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던 건 논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대화를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를 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면 키워드 몇 개만 기록해 두어도 전체적인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저는 맥락의 힘, 보다 정확히는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특정 단어들만 기억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그 단어는 대화에서 사용되었던 의미보다 특정 개인이 대화 상황과 관계없이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맥락이 아닌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할 경우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등에서 한 번쯤 보았을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A가 B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그 그림의 일부만 보면 반대로 B가 A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중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책을 한 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책은 아기 참새 찌꾸라는 동화책이었죠. 참새 찌꾸의 경험을 담은 동화책인데 그중 기류를 타려고 하는 찌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책에서 찌꾸는 기류를 타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기류에 부딪혀서 잠시 기절을 하죠. 그렇게 깨었을 때 찌꾸는 자신이 기류를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류란 부딪혀 이겨내야 하는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소통에 있어 맥락이라는 단어는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통해 대화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어, 문장, 표현 등을 하나하나 외우려 하지 않아도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과정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맥락은 우리가 대화를 보다 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화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맥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맥락의 흐름에 같이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찌꾸가 기류를 타듯 말이죠. 32일차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